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코미 전 국장이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외압을 폭로하고 나섬에 따라 전국은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트럼프 탄핵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정부가 자신과 FBI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 외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코미 국장의 증언은 이날 생방송으로 전달돼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은 오늘 오전 워싱턴 상원 정부의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풀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그냥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나는 그 말을 수사 중단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데 대해 경악했다며 왜 그렇게 느꼈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 풀린 수사 중단, 트럼프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는가란 질문에 바로 그 세 가지를 그가 요구했다고 답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 자리를 대가로 자신과 거래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하면서 거짓 이유를 댔다면서 나와 FBI의 명예를 거짓말로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나와의 만남에 대해 나중에 거짓말을 할까 걱정돼서라고 말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에는 대화를 기록한 적이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듯 말한 데 대해선 테이프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런던 테러를 계기로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연일 옹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안보 이슈를 지렛대 삼아 불리한 정국을 뒤집어 보겠다는 전략적 계산으로 보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1. 2심의 법원의 제동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사람들이나 변호사, 법원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나는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자 또 있는 그대로인 여행 금지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관리들은 그동안 인종, 종교 차별 논란을 피하고자 여행 금지 표현의 사용을 극도로 꺼리고 대신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후속 트윗에서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 원안이 아니라 수정명령과 관련해 상고한 데 대해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즉 물타기를 통해 희석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버전이 아니라 여행금지 원안을 고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아니라 다소 완화된 수정명령을 대법원으로 들고 간 데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표출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런던 테러 직후에도 트위터에 우리는 현명해야 하고 방심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우리의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단계의 안전조치로 여행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전자 고용 자격 확인 프로그램 E-Verify 사용 의무화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용주가 신규 직원 채용 시 반드시 E-Verify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정부가 2018 회계년도 예산안에 E-Verify 시행을 위한 예산 1,500만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은 올해 초 상원과 하원에 E-Verify 전면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년 이내에 전국의 모든 고용주들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E-Verify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 대상 직원의 고용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용주는 3년 이내에 고용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E-Verify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방정부 기관들과 계약한 업체들에만 E-Verify 사용이 의무이고 나머지는 고용주 스스로 가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따르면 연방 계약 업체는 즉각 시행해야 하고 일반 고용주들은 1년 안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법 제정 3년 안에는 모든 고용주가 이를 이용해 취업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E-Verify 프로그램 의무화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이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주로부터 이민사 박물관 건립 지원금 25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뉴욕주의 커뮤니티 지원금 중 비영리 단체 건물 보수 등을 위한 캐피털 펀딩입니다. 박물관 건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지원받게 되는 캐피탈 펀딩은 지난 4월 뉴욕주 하원 론킴 의원이 뉴욕 한인회를 추천하고 하원 의장이 최근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까지는 주 하원 세출위원회에 세금 체납 여부 등 확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어려움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진행하고 있는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김민선 회장이 지난 2015년부터 기금 모금을 진행해왔고 올해 1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유물 선정과 전시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내일 오후 2시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입니다. 뉴욕주가 오바마 케어의 주요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의회가 추진 중인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질병 환자,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5일 오바마 케어에서 제공됐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비상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규정에는 민간 건강보험사들이 오바마 케어 규정에 따라 제공했던 10개 주요 부문에 대한 보험 혜택을 변동 없이 그대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체 법안의 방향이 기존 질병 환자와 노인층,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존에 질병이 있는 환자를 포함했으며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낙태와 정신건강 문제, 마약과 알코올 등 남용치료, 어린이 치과와 안과 검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메디케이드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 비상 규정을 따르지 않기 위해 뉴욕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탈퇴하는 보험사도 메디케이드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어린이 보험 서비스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소외계층이 차별받거나 심각한 의료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쿠오모 주지사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본선거에서 필 머피 민주당 후보와 킴 과다노 공화당 후보가 뉴저지 주지사 자리를 놓고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또 4명의 민주당 소속 한인 후보가 주 하원의원에 도전하게 됩니다. 6일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주지사에 출마한 머피 후보는 득표율 49%를 얻어 1위를 차지하면서 짐 존슨 후보 등을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킴 콰다노 현 부지사가 득표율 48%를 기록해 잭 시아탈렐리 주 하원의원을 앞섰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에서는 머피 후보가, 공화당에서는 콰다노 후보가 오는 11월 7일 본선거에서 주지사 자리를 놓고 대결하게 됩니다. 만일 본선거에서 머피 후보가 이긴다면 8년 만에 민주당이 주지사직을 탈환하는 것이고 콰다노 후보가 승리한다면 뉴저지에서는 16년 만에 여성 주지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날 예비선거에서는 제니 정, 글로리아 오, 폴 윤, 그리고 미리암 유 후보 등 4명의 민주당 소속 한인 후보가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모두 당선됐습니다. 다만 한인 후보 중 유일하게 예비선거에서 경쟁을 펼친 마가렛 안 37선거구 주 하원의원 공화당 예비후보는 본선거행이 좌절됐습니다. 39선거구 주 하원의원에 출마한 제니정 클러스터 시의원과 잉글로드 클립스 시의원 재선에 나선 글로리아 오 의원, 폴윤 포틀리 민주당 후보와 미리암 유 오라델 민주당 후보는 본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포를 금지해 줄 것을 국토안보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범죄로 재판에 출두해 체포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주간 뉴저지주 법원 등지에서는 신호 위반 등 단순 경범임에도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뉴저지주 대법원장은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주 내 법원과 병원, 학교, 종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금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뉴저지주 하원 법사위 공청회에 참석한 전미 이민자 변호사협회 뉴저지 지부 수잔 로이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마약상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재판을 받는 형사법원이 아닌 단순 경범죄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 등에 출두했다 체포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방을 우려한 불법 체류자들이 법원에 출두하기를 꺼리면서 법 집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민세관 단속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포가 전년보다 20% 늘었으며 추방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항 내 안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국제공항에 안면 인식 출국 시스템이 도입돼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 여행자의 신원과 출국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2일부터 워싱턴 DC 댈러스 국제공항에서는 안면 인식 생체 정보 출국 확인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은 2016년 6월 핫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처음 도입돼 사용됐으며 이번 댈러스 국제공항에 이어 6월 중으로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으로도 확대되면 미국 내에서 안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항은 3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안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은 항공사가 확보해 연방세관 국경보고국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탑승객 여권 사진과 탑승객들이 탑승 수속 과정에서 찍은 안면 사진을 대조해 외국인 여행자의 출국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전국의 국제공항에 이 안면 인식 출국 시스템이 모두 도입돼 미국을 떠나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의 신원과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한 사람당 약 3초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8년이 될 것으로 연방항공청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3일 화요일까지 뉴욕주에서는 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속 차량뿐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 난폭 운전, 또 음주운전, 그리고 특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